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2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재판에 넘긴다. 직권남용 혐의로 2019년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막았다. 외압 혐의입니다.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검찰이 이중잣대를 보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저께 수사심의위원회의 그 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그 회의를 주재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사퇴할 뜻 없어.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별하게 원포인트 인사로 보직 해임이나 뭐 이런저런 것을 하지 않는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어제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습니다. 원래는 바로 어저께 그래서 수원지검이 기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마치 수사심의위원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면 뭔가 이렇게 맞춤형으로 한다는 듯한 인상을 해서 하루 정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사퇴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 시간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에 넘기고 나면 스스로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때까지는 사표가 보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를 안 했다. 그리고 안 하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수원지검 수사팀이 그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서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러느냐? 이거는 2019년 당시에 이성윤 지검장의 범죄 혐의가 벌어진 곳이 바로 대검입니다.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검 주소지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상으로는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중앙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검사장을 기소하는 재판에 넘기는 이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뭐 이거야말로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형식상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공무원 징계 규정상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 감찰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비위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사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은 이제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는 우리 한국검찰사의 최초의 일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왜 자꾸 인고에 회자되느냐면 결국 똑같은 검사장인데 한동훈 검사장과의 차이점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은 불이익을 받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멀쩡하게 근무를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차원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채널A 사건 이게 이제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 뭐 수많은 증거가 있다 그러는데 어느 증거도 내세울 만한 게 없었고 오히려 증거라고 내세운 작년 2월 달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 간의 부산 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 그걸 보면 야 이거는 검언유착이 아니고 검언유착 증거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채널A 사건이 사실상 좌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그때부터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개인 비리식으로 흘러가고 지금 그것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게 이제 작년 6월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요미수 사건 이 피의자로 입건을 한 뒤에 바로 인사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하던 사람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내려갔고요. 원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옛날에 중수부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리는 대개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아니면 뭐 고검장 승진 뭐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이 나는데
이거는 갑자기 좌천을 해서 수사권이 없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내려갔고요. 거기서 채널A 사건이 벌어지니까 또다시 좌천을 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거는 일종의 대기발령 비슷한 곳입니다. 이렇게 냈죠. 이렇게 내고 이제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받고 결국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무혐의로 이성윤 지검장한테 이거 혐의 없으면 처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의자 의심을 받고 그 실질적으로는 뭐 아무런 그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좌천에다가 직위 해제를 당해서 법무연수원에 지금 있는데 이렇게 돼서 완벽하게 혐의가 거의 확인돼서 이제 기소까지 된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직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해야 되고 더군다나 법을 안다는 법조계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느냐? 제가 알고 있는 법조계 사람들 물어보면 단 한 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바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있었죠. 2017년 4월 달에 법무부 검찰국 후배 검사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가면서 봉투를 건넨 혐의,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거로 감찰을 받게 되자 사표를 냈습니다. 근데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이 됐습니다. 바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그리고 거기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야, 나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2018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을 제기해서 2018년 10월 달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에 바로 12월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여기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복직했다가 하루 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 그러면 이 사람도 이영렬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중앙지검장인데 이거는 나중에 무죄 받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무죄를 나중에 받을 값에 결국은 본인은 일단 기소가 되면 이 청탁금지법하고 직권남용하고는 또 범죄의 그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죠. 사실 이 직권남용 부분은요.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될 정도의 사안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당연히 직위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감찰이 되거나 또는 그 전에 사표를 내거나 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경우가 전부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 지금 뭐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뭐 기소 직전에 있습니다만 거기 아직까지 현직에 근무를 하고 있고 현직은 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잘 아시지만 정진웅 부장검사 이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했죠.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새로운 전례가 된 셈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내놓은 얘기가 그대로 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현실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이거는 곧 검찰개혁이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 왜? 과거 정부에서 쭉 해왔던 정의와 상식에 맞는 절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다 무너지느냐. 그것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서 친정부 검사들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한테서 검찰의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위상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으되 여하튼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것이 유독 무너지고 과거 정부에서 세웠던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이 정부 검찰에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면 검찰도 자, 과거 정부 검찰과 문재인 정부 검찰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요즘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성윤이 범죄 혐의로 보면 한동훈은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천을 거듭해서 아직까지도 피의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이성윤 서울중검장은 검찰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고 그 다음에 외부 인사들에 의해서도 수사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그냥 기소해버리세요 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금 현직을 유지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과거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례, 여기에다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사례까지 더하면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완벽하게,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다. 자, 이렇게 검찰권, 검찰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데 대해서 과연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1차적인 주목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입니다. 뭐 수원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서 검사장을 기소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상으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중앙지검 검사가 검사장을 기소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중앙지검의 다른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매우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뒤에 그 검찰 내 뭐 자기네들 내부망이죠. 이 프로세스에서의 중앙지검 검사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뭐 재판에 본인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 장관직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동병상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걸 시정할 고칠 이걸 이제 광정한다고 그러죠. 광정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앙지검 검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야말로 촛불 정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은 중앙지검 검사들이 정의와 상식을 바로잡는 그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국면에 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